20대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선 막판 총력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또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의 승부수에 지역민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지지를 바라는 후보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더민주는 풍암동과 백운동 등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양양자 이용섭 후보는 삼성차 전장 사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 5공식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삼성전자 전장 사업 유치를 연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구태스러운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당은 첨단 쌍암공원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민주의 삼성차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반드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군현 중앙선대위 본부장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을 거듭 약속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풀뿌리 정치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하루 종일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은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에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가 이번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선거 전이 민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높았지만 의미 있는 정책 대결은 물론 박진감 넘치는 대결 구도도 적어 벌써부터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의 한 선거구 도심. 출마 후보가 차량을 동원해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유세를 지켜보는 시민도 적습니다. 단지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포스터만이 선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빚어진 잡음에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더한 데다 후보자들의 공약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재탕 공약, 미끼용 공약, 선심성 공약에 현실성이 담보된 공약이 적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양당 체제였잖아요. 3당 체제니까 별 관심이 없고 정치에 좀 혐오감을 많이 느끼죠.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일부 면면만 파악할 뿐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에서 30%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두텁게 나오는 것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을 뽑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솔직히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서 그 선거는 하고 싶은데 막막한 거? 네, 그래서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전남 동부 지역의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여수와 순천이 각각 52.1%와 62%. 20대 총선은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 비전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동측 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에 이르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내년 초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추진 중인 냉동 냉장창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350여 개 화주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다기능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수시 국동항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국동항의 경우 어업과 관광, 휴식 공간 등 다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드나들어 쾌적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 인력을 12명으로 늘려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또 오랜 기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방치 선박을 제거하고 어항 내 소규모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한편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 시절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우려가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올해 1사분기 경영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0개 업체 중 자사의 경영 상황을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반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나쁘다의 응답 비율은 원래 높았지만 문제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이제 자동차나 백색가전 이런 산업들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시장 상황이 더 축소가 되거나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은 광주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 BSI는 103으로 최근 5년 동안의 2, 4분기 BSI 수치 중 가장 낮았습니다. 건설과 자동차의 BSI가 크게 높아졌지만 전기 전자 부문의 낮은 수치가 전체 평균을 낮췄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생산 라인 이전 여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아마 기업이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삼성전자 이전에 따른 장밋빛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고 협력업체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대포터널 인근에 있던 시속 80km 과속 단속 카메라를 최근 자동차 전용 도로 입구인 해산 IC 인근으로 이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과 점검 작업을 거쳐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천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186개소에 무료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관내 노선 운행 시내버스 170대에 와이브로와 LTE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와이파이 망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와이파이 초기 접속 시 브라우저 화면에 시민 생활 편의와 관광 정보 알림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까지 공공복지시설 60개소,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등 공공장소 9개소, 시내버스 정류장 186개소 등 25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통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역 봉사자를 지원하는 통역 인력 매칭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명예통역관 25명, 통역 자원봉사자 192명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217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주소 안내판을 제작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과 진남관, 구송원 백화점 등 3곳에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지역의 관광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를 여수 관광 안내 지도로 구성해 제작했으며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ED 조명판을 사용해 안내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순천시는 제52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을 봄, 책을 봄, 미래를 봄이란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인 내일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 한태희 그림책 작가 순천전과 함께 가족이 함께 방문한 관람객을 위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종이인형 역할극을 체험할 수 있는 보물 찾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16일 연양도서관 극장에서는 파라나 이옥수 저자의 초청 강연 등이 열립니다. 야외에서 마음 놓고 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고비 넘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도 뿌연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먼지가 걷히면서 파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저도 이 황사 마스크를 챙겨서 나왔다가 서울에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벗었는데요. 서울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충청과 호남 곳곳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광주가 97, 대전 96 마이크로그램으로 짙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밤새 36 마이크로그램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미세먼지가 모두 물러가고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방은 강릉이 12도에 머무는 등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1도, 전주 9.6도, 대구 7.7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리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